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호수영어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제3강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제 문법들을 좀 확인해보고 그 문법을 학교나 이렇게 학원들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했던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 호수영어 스타일만의 새로운 방식들로 익혀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녀석과 함께하게 될까요? 가시죠. 자, 오늘 함께할 녀석은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사실은 이 to라는 녀석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으로써 굉장히 호수영어에서 몇 차례 좀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전치사 to를 설명하는 호수영어 레벨 1 스텝 2 강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영어의 공부 시간을 줄여주는 구문 특강에서도 이 to라는 녀석을 좀 해석 위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to 부정사를 어떤 해석 위주도 해석 위주지만 조금 더 이 부정사라는 녀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문법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to 부정사 포인트부터 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to 부정사의 포인트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당황했어. 에이, 나온 김에 한번 합시다. 자, 호수영어, 여러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화면에다 다 남길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해놓으시면 우리 특강을 순차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투부정사의 그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투부정사의 그림은 방향성입니다. 뭐 여러 차례 우리 호수영어의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투부정사의 그림이 방향성인 거 많이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향성의 그림이 문법적인 틀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투부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준동사라는 개념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동사는요,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모습을 바꿔요. 모습을 바꿔서 다른 품사, 뭐 여러 가지 품사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중요한 건 다른 품사로 만드는 것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준동사라는 녀석이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라고 하면 그냥 to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선생님은 이제 동사 원형을 동사를 나타내는 부위에 원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그리는데요. 동사의 원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의 원래 형태, 동사 원형이 온다, 요렇게 알아두시는데 문제는 요 to 부정사가 오는 요만큼만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뭔가 막 블라 붙어서 이 to 부정사 뒤에 붙는 덩어리까지가 하나의 어떤 다른 품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다른 품사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런 녀석들까지 하나의 to 부정사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o 부정사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 학교나 뭐 다른 교재들에서 to 부정사 이렇게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to 부정사는요, 이제 영어로는 infinitive라 그래서 우리 infinite 하면 우리 어벤져스에도 나오는 이제 infinite stone, 무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정사를 한국어 뜻으로 보면 이게 정해지지 않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정해지지 않았다. 영어로 치면 infinitive, 즉 뜻이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어다, 목적어다, 보어다, 뭐 는,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우리가 to를 볼 때마다 이게 이 중에 어떤 녀석인지 다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쉽나요, 이거? 재밌나요? 저는 이게 전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걸 이렇게 다 나눠서 해석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면 영어 재미없고요. 어려워집니다. 자, 쉽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쉽게 정리하나요? 투부정사의 그림이 방향성이고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건 이 방향성의 그림이 단지 to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to가 만드는 어떠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역할이 뭐 때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기도 하고, 자,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명사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가적인 설명이 어떤 설명인가요?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뭐 부사는 나머지를 뺀 꾸며주는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덩어리들을 보고 이 덩어리들이 어떠한 이 문장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주는구나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다 쪼개놓지 않아도 충분히 해석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투부정사와는 다른데?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리고요, 설령 방향성으로 간다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곡차곡 좀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방향성의 그림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7가지, 열 몇 가지로 다 툴을 나누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석하는 아마 끝날까지 깔끔하게 뭔가가 안 되는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방향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좀 연습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성이 to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to가 만들어주는 덩어리에 있다 라는 거 오늘 우리 문법 특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문장을 통해서 조금 연습을 좀 해볼까요? To study English is not easy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녀석의 방향성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 얘가 문장 맨 앞에 나오죠. 그래서 주어구나 라는 걸 판단해 보면 자, 동사인 is 자리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묶이게 되고 이만큼이 하나의 명사, 즉 to 부정사의 방향성이구나 보시면 돼요. 즉 영어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라는 거죠.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내 꿈이래요. 내 꿈. 자, 우리 is는 요렇게 갖다 표시하기로 했어요. 내 꿈이 뭐랑 같아요? 이만큼의 덩어리랑 같아요. 그냥 to be 되는 것과 같아요가 아니라 be 다음에 오는 a teacher까지 선생님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라는 어떤 꿈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 want는 원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원해요. to eat, 먹기를 원해요. 요만큼만 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먹기를 원해요? 약간의 좀 간식을 먹기를 원해요.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덥고 선생님 요 촬영하는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굉장히 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쌤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원하긴 원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원해요? 앞으로 내가 좀 과자 좀 먹고 싶어요. 이 영상 촬영이 끝나면 좀 단 걸 좀 먹어줘야겠어요 라는 느낌의 문장이라는 거죠. 자, 또 다르게 연습을 해보면요, I know the way. 나는 알아요. 뭐를요? The way. 그 길을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요? 해결로 가는 길이요. 자, 그리고 나서 to solve, 해결하다의 solve만 볼 게 아니라 this problem까지 하나로 묶여줘야 된다. 즉, 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의 내가 길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he is to be happy. 이런 문장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어디서 배웠는데 비투용법이라 그러던데. 근데요 여러분, 이 비투용법을 배우려면 이게 지금 비투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자 그냥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있잖아요. is는 그냥 존재가 같아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가 뭐랑 같아요? 행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to라는 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쓰이면 이 앞에 나오는 주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존재냐를 나타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비투용법으로 다섯 가지 나눠서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몇 문장을 또 살펴보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to가 나오고 이렇게 컴마가 하나 찍혔어요. 여기서 잘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의 덩어리가 이만큼이라고 그래서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끝내요. 뭐를요? 이 프로젝트가 끝내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should 해야 합니다. work harder. 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 끝내는 방향으로 가려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은요. Tom went to the library to get some books. 오, 여긴 to가 두 개나 나와요. 물론 이 to는 우리가 보통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to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냥 to는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톰은요. went, 간대요. 어느 방향으로요? 도서관 방향으로요. 그런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요? get. 우리 get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림이에요. 어떠한 책을 얻는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도서관을 향해 가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He grows. 그는 자란대요. 자, 그런데 어떤 방향성을요? 그는 자라요. 그리고 쭉 가요. 어디로 가요? To be a soldier. 군인이 되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그가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요? 군인이 됐어요. 결국 자라난 방향이 군인이에요. 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문장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림인 방향성과 이 덩어리의 느낌을 알았다면, 자,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담아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요? 투부정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과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덩어리와 방향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투부정사를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투부정사가 쉬워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도전 과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일시정지를 하시고 요 도전 과제 한번 같이 해석해 볼까요? 자, 단어도 꼭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들은요, they will have. 자, 갖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가져요? 어떤 상태요? 뭐뭐 하는 방향성의 상태를 가져요. pause가 무슨 뜻이죠? 우리 일시정지하다가 pause예요. 즉, 일시정지하는 방향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이 have to는 우리가 물론 뭐뭐 해야 한다 라고 많이 외우긴 하지만 그냥 이러한 방향성, 이렇게 해야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멈춰야 된대요. 근데 이거는 방향성을 멈추라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요? process. 과정을 처리하고 어떤 과정의 절차를 밟는 거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멈춰야 합니다. 처리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만 가야 됩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강의들과 그리고 선생님의 문법 설명을 통해서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림을 통해 복잡했던 투부정사의 그림을 조금은 좀 간결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덩어리 지어주는 연습과 방향성의 그림의 연습을 하다 보면 어려운 투부정사도 언젠가는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미지처럼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선생님은 더 쉽고 더 쉬운 강의를 고민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게요. Easy and everyday.
바이바이.